4쪽. 자, 수는 서괴의 예필류 수라. 공자가 말씀하신 서기전에 보면은 예괴에는 그죠? 반드시 따름이 있느니라. 즐거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따름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수지수라 하니. 그래서 택례 숙계로서 받았다라고 하였으니 부열례지 도는 무릇 즐거운 도는 물소수예니 물건이 따르는 바이니 수소의 차예라. 그래서 숙계가 예괴 다음 하는 바이니라. 위괴 태상진하하여 괴됨이 연못괴가 위에 있고 우레괴가 아래하여 태열하고 진이 동이니 연못은 기쁨이 되고 진괴는 움직임이 되니 열이 동과 공자가 그 단전에서 하신 말씀이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움직이는 것과 동이 열이 동은 즐거워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가 되나요? 뇌택귀매괴가 되겠죠. 만약에 뇌택귀매 그러면은 우리 항상 밑에서부터 읽으니까 뇌택귀매가 될 텐데요. 이런 경우는 밑에서부터 즐거워하면서 그죠? 이렇게 움직인다가 되는데 뇌택귀매 과연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뇌택귀매 이렇게 보면은 언제냐? 쉬운 네 번째에 보면은 여러분들 작은 책으로 44쪽에 공자가 그거는 뇌택귀매라고 하는 것은 기뻐서가 아니라 그냥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인다. 그래서 그때는 이거는 기쁘기 때문에 좋아하고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되겠죠. 그때는 기뻐서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뻐서 움직인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열이 동과 동이 열은 그래서 기뻐하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이 귀매캐에서는 이건데 잘거는 그러니까 정자가 이 관계를 정확하게 펼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동이 열은 다 수의 뜻이고 이렇게 공자가 지금 위에서 아래로부터 네 번 외의 말 방식으로 표현했었죠. 그런데 요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면은 맞지는 않습니다. 개 수지의여 다 따르는 뜻이고 여는 수인자이니 여자는 남자를 따르는 사람이니 따르니 이 소녀로 종장남은 지금 소녀로서 장남을 따르는 것은 수지의예요. 수의 따름이고 장남으로 이거 따르는 것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정자는 요거 두 가지를 지금 헷갈렸죠. 뇌택귀매괴하고 이거는 뇌택귀매괴의 상인데 뭐 일단 뭐 참조해서 보시되 요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택례 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여자 남자 붙이면은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저 이 남자가 이 소녀 따라서 간다면 이거 완전 신세 조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고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이 너무 남녀 관계로만 쭉 붙이고 여기에서 그 정치 자체를 빼버리면은 방식들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지금 정작 앞에서 표현하는 것은 주로 뇌택귀매괴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좀 살펴서 보시고 일단 뭐 정자 뜻이니까 장남이 바로 그 수의 뜻이고 또 진위뇌하니 또 우레라고 하는 것은 진은 뇌가 되고 그 다음에 태는 연못 택이 되니 뇌진어 택 중에 이거는 이제 공자가 대상전에서 표현한 내용이죠. 그 연못 속에서 바로 우레가 움직임에 택수의 동은 그래서 연못물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수의 상이라 막 이게 하여튼 뭐 우의 괴의 변으로 얹으면 괴의 변함으로써 그러니까 변효 개념으로 해서 표현한다면은 건지상이 내거 곤지야 하고 지금 이제 이런 거 보면은 항상 보면은 위에 있는 지천 택괴의 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것이 아래로 내려오고 음료가 위로 올라갔다라는 식인데요. 일단 참조만 하세요.
상이네. 그래서 고뇌 아래에 와서 거처했으니 곤지초 왕거 건지 상하여 고뇌 처음이 저 건괴 맨 위로 가서 거처하여 양내하어 음냐라. 양이 음으로 와서 음보다도 아래에 한 것이니 이 양하음이면 양으로서 음보다 아래하면 음필열술이니 음이 반드시 기뻐서 따를 것이니 위 수지의라. 이것이 바로 수의 뜻이 되느니라. 남자들이 이거 한 거는 주로 남녀 상열지사 관계로 해서만 너무 지나치게 지금 해석을 해서 이 택례숙계의 본래의 문항이나 공자나 주공이 하신 말씀하고들은 거리가 좀 많이 멉니다. 범성괴에 기취 이체지 의하고 무릇 성괴에 이미 두 채의 뜻을 취하였고 또 유취효이자 하여 효의 뜻을 취하였으며 그 다음에 부유 갱취 궤변지 의자 하니 다시 또 그 궤변의 뜻을 취하였으니 이제 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제 변효 개념으로 보는 거죠. 궤변으로 하니 여수지 취의 우위 상빈이라. 그래서 궤계에서 숙계에 취한 뜻이 더욱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느니라. 그 남녀관계로 본 걸 보면은 거기 그 두 번 지금 그 정자의 설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은 주자가 정자의 그 설명에 대해서 주자가 뭐라고 했네요. 그 밑에 보면 주자왈 찾았죠? 이천의 설에 그죠? 이천의 설에 보면 열이동이 동이열이라고 하는 것은 부시부당설이라 그죠?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봤듯이 지금 두 개 반드시 분별해서 봐야 되는 것 이거 쭉 그 까놓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융산이 씨왈 택산 함께나 택내 숙계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다 택산함이다.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우리 택산함 남자께가 위에 있고 여자께가 위에 있고 남자께가 지금 이렇게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저렇게 해서 무슨 나쁘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융산이 씨 같은 경우는 둘 다가 다 남자가 여자보다 아래한 것이니 택산 함께 같은 경우는 소남 소녀의 음양의 두 기운이 서로 간에 상등하고 그러니까 음양의 기운이 서로 간에 같다 그랬으니까 이런 경우는 자 어떻게 돼? 이거 다 또 음양 또 다 짝들이 되는 것이죠. 택내 숙계도 음양 소리가 다 기본적으로 같고 음양이 서로 상등이라 그러니까 소녀하고 또 소녀괴가 되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둘 다가 소가 되니까. 그리고 상이라 그리고 또 서로 상하느니라 그러므로 위지함이고 그 다음에 택례숙계 같은 경우는 장남과 소녀의 소녀이니 그러면은 양이 뭐예요? 음보다도 더 씩씩하죠. 장남이니까 그죠? 그래서 같은 숫자만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장이냐 소냐 요 관계니까요. 그래서 가히 상제의 자수지라. 그래서 서로 간에 그래서 이로써 견제하면서 음이 자연스럽게 따름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위지순이라. 군자 채 양강지 덕하고 군자는 양강의 덕을 채로 하여서 양강지 덕하여 이 입사세하니 그래서 이 세상의 선이 그죠 선이 요 당편 아능 전물이 물자수아하니 요컨대 마땅히 내가 그죠 내가 나로 하여금 저 물건들을 두루두루 하게 되면은 저 물건들을 돌리면은 물건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를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불가사물 득이 전하하니 가히 저 물건으로 하여금 나를 나로 하여금 그죠 물건으로 하여금 나를 그죠 굴리게 할 수가 없으니 이 반수물이면 그런데 내가 오히려 그런 데가 물건을 따르게 되면은 도리어 물건을 따르면 저 탐물을 따르면
차소의 출이 응세라. 그래서 저거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응하니라. 수무심어 체인이 자득어 일세지 설이 수예라. 그래서 저 모름지기 무심하게 저 사람에 이르는데 무심하여서 스스로 일세의 그 일세의 기쁨을 얻는 것이 이건 열이라 해야 되겠네. 일세의 기쁨을 한 세상의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수가 되느니라. 그지 한 세상뿐이 아니라 따르다 보면 그치 이제 여기서 따른다의 한 세상의 기쁨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세상에 이렇게 해서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얻어서 바로 기쁨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택례숙계. 그래서 택례숙계는 철저하게 쭉 보셨지만 전부 다 관직 개념으로 표현했었죠. 초요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을 세워서 관직의 변함이 있는 것이 되고, 이요 같은 경우는 나가고는 싶은데 자식 때문에 매여가지고 그죠 못 나가고, 삼요 같은 경우는 그냥 자식 내팽개치고 나가는 것이고, 그러다 나중에 자식 원망받죠. 아빠는 말이야 내가 자랄 때 나를 위해서 뭐 해줬어 이렇게 되죠. 오로지 엄마가 말이야 나를 다 키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임금 따르는 것, 오요는 두루두루 따르니까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상육 같은 경우는 이리저리 얽히설키 해서 결국은 그 군주의 도움이 없으면은 헤쳐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되었죠. 자, 수는 원영하니 이정이라 무굴이라. 자, 바르게 함이 크게 형통하니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 그래야 허물이 없느니라 했고, 수의 도는 가히 치 대형례라. 가히 크게 형통함에 이르니라. 군자지 도 위 중소수와,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무리들이 따르는 바가 되고, 또 여기 수어 인과, 또 내가 나와 더불어서 또 다른 사람을 따르고, 또 급 임사 택 소수 개수예라. 그리고 또 그 어떤 일에 임하여서 따를 바를 가리는 것이 다 바로 수가 되는 것이라. 수득기도즉. 그런데 따르는데 그 도를 얻으면 즉 가히 치태영야요. 당연히 가히서 크게 형통함에 이르으니라. 범인군지 종선과 임금이 선을 따르는 것과 신하지 복명과 신하가 명을 받드는 것과 학자지 사이와 학자가 의리에 옮겨가는 것과 임사의 종정 일에 임하여서 어른을 따르는 것이 다 따름이라. 수지도는 이제어 정정이니 바로 바르게 하는데 이로움이 있으니 수 특히 정년 후에 그 수는 그 발음을 얻은 연후에야 능 대형이 무구요. 능이 크게 형통하여서 허물이 없고 실기정즉. 그런데 그 발음을 이른다면 유구의니 허물이 있으니 기능 형호와 어찌 능이 형통하겠는가.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종야라 따름이라 주자익입니다. 그 다음에 주자는 궤변으로서 말한다면 정자고 주자는 서로 간에 보는 입장이 다르다 그랬죠. 주자 같은 경우는 택수 곤괴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택수 곤괴 활의 서합괴. 그러면 택례수가 되니까 택수 곤괴. 그럼 택수 곤괴 그 다음에 또 활의 서합괴. 그래서 택수 곤괴에서는 뭐가 어떻게 옮겼다 그랬어요? 택수 곤괴에서 이렇게 옮긴 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활의 서합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구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걸로도 보고, 지금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거기 이제 본래는 곤괴 구가 그죠? 곤괴 구 그러면은 택수 곤괴 구가 아래로 내려왔다 그랬으니까 이게 구이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활의 서합계로 보자면은 활의 서합계는 맨 위에 있는 상구효가 그 다음에 와서 여기로 가는 거죠. 와서 여기 이렇게 해서 택례숙계 여기 되는 거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두 가지로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뇌괴 같은 경우는 택수 곤괴에서 이렇게 왔고, 고난 데서 왔고, 씹는 데서 왔고, 이렇게 되니 내 거 구이 자 미제라. 그래서 그 옷으로 왔고, 또 그 다음에 또 미제께로 보자면은 참말로 화수미제. 화수미제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오고 요거는 이렇게 내려가고 지금 그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변효가 됐고, 아마 주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점을 치다 보니까 점서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대까지 50개를 점치다 보면 변효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변효를 가지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변했을 경우, 두 개가 변했을 경우, 세 개가 변했을 경우, 아니 이제 각자 이제 곤괴하고 서합계는 하나씩 하나씩 변하는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뭐냐 그 미제께는 두 효가 변한 걸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했으니 다 강내 유수지의라. 그러면 이제 요런 거는 어디다 맞추느냐 그러면은 공자가 단전에 보면은 강내의 하유가 되니까, 그죠? 강이 와서 유보다도 아래 한 것, 요걸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궤들을 쭉 뽑아내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체 얹으면 두 채로서 말한다면 위 차동이 피열하니 여기에서 움직임에 저기가 기쁨이 되니 역수지의라. 또한 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위수라. 그래서 수가 되느니라. 기능 숨을 하고 내가 능히 다른 물건을 따르고 또 몰래 수기하여 물건이 와서 나를 따르니 피차 상종하니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서로 따르니 기통이의라. 그 통함이 쉬우니라. 그러므로 그 점이 원형이 되느니라. 연이나 필이어 정이언이와 그죠? 반드시 바른 데에 이롭거니와 내 이로우니 반드시 바른 데에서 이로우니 내 등 묵으니 이로와야 아까처럼 필이어 정이라야 이에 그 다음에 허물이 없으니 약소수 부정즉 만약에 따르는 바가 바르지 못하면 모름지기 크게 형통하더라도 불면허 유구일이라. 허물을 두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라. 그 춘추 전에 춘추 양공 9년편에 보면은 우리가는 건괴 공부할 때 공부했습니다. 목강이 말하기를 유시사덕이면 이러한 네 가지 덕을 두면 수이 무구원이와 따르더라도 허물이 없지만은 아개 무진이 나에게 다 이 네 가지가 없으니 기수야제리여 어찌 따르겠는고 라고 하였으니 그만 사덕에 이제 사덕을 살펴보건대 비본의나 모름지기 지금 택내 숫기에서 나온 본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아래에 뭐 등등등등 운운두눈 한 것은 심득 전법지의라. 심이 바로 전법의 뜻이 되느니라. 주자는 전법만 되면 그냥 아주 좋아가지고 얼른 얘기하는데 요거 안 보신 분들 있죠? 지금 늦게 오신 분들.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은 그 뭐 복습하는 겸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공자가 건괴 문헌전 제5절인가요? 건괴 문헌전 제5절에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정리한, 문헌전 제1절, 5절은 떴네, 이거. 문헌전 제1절에 원자는 선지 장냐요, 형자는 가지, 15쪽. 15쪽에. 이건, 혹시 안 들으셨던 분, 그 다음에 가물가물하신 분들, 요참에 확실하게 정리해 주세요. 15쪽에 문헌전 1절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문헌왈 원자는 선지장냐요 형자는 가지회야요 이자는 의지화야요 정자는 사지간냐니 군자 체인이 조기 장인이며 가회 조기 합례며 이물이 조기 화이며 정고 조고의 사이
간사니 군자 행차 사덕자라 고로 왈 원형 이정이라 라고 한 내용인데요. 군자 행차 사덕자라라고 하는 그 위에 있는 내용은 공자가 처음으로 여기에다가 새롭게 뜻을 밝히신 것이 아니라 공자보다도 이미 이게 한 150년 이렇게 되나요? 선강이 되니까 공자보다 훨씬 더 앞선 세대에 바로 웬 한 노나라 군주의 부인의 입에서 나온 내용이 춘추 좌전에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이제 춘추 좌전이라고 하는 것은 춘추 좌전에 그냥 좌씨가 쓴 것이 아니라 이미 노나라의 사관들이 그 책에다가 다 기록해둔 내용들이었죠. 그런 비망록 형태를 기록했던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공자의 글이 워낙 짤막짤막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좌씨가 사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들을 꺼내가지고 쭉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럼 양공구년편이라고 하는 것은 노나라 양공구년편이라고 했으니까요. 내가 오늘 큰일 난 거 적구나. 춘추 그거 책 있으면 정확하게 연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양공9년이면은 저기가 누구냐면은 여기 목강이 죽은 해예요. 양공9년에 지금 목강이 죽었기 때문에 몇 년인가 보세요. 양공9년이 목강이 죽었으니까 죽은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예전에 군주의 부인이 돌아가시면은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 이게 여기서 동궁에서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왜 동궁에서 돌아가셨는지의 연원을 쭉 밝히는 것이 그래서 양공9년편에 나옵니다. 몇 페이지죠? 몇 년으로 돼 있죠? 양공9년이 기원전 564년. 기원전 564년. 네. 공자 564년. 그게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양공의 지금 어머니가 되죠. 그 다음에 그게 목강이니까 노나라 목강이니까 누구의 부인이죠? 여기가 목공의 부인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양공의 참 할머니가 되는구나. 여기다가 564니까 이거 공자가 기원전 551년인가요? 공자 탄생년도 551년. 그럼 공자 태어날 때가 되니까 공자가 이 내용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몇 년 차이가 되고 저 말 한 것도 이제 몇 년 살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몇백 년 차이가 아니고 한 50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나온 지 한 40년? 40년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자 이전에 이미 이런 얘기들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논어에서도 보지만은 공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수리부작이라 그랬습니다.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나는 찬술만 했지 창작하지 않았다. 자, 인이라라고 하는 내용도 이미 저렇게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두루두루 이렇게 해서 베풀어서, 그러니까 서술했다라고 하는 건 논리정연하게 다 정리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끄집어낸 걸 뿐이지, 내가 새롭게 뭘 해놓은 것은 아니라라고 한 것의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춘추 특히 춘추, 그 다음에, 서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자의 말씀이 어디서 연원이 됐고 이 글들이 공자가 정리했던 글들이 서에 어디에 근거를 하는구나라는 걸 쭉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공자가 그냥 허투루 그냥 지어서 표현하시지는 않았더라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좌전 양공 9년에 목강흥어 동궁이라 이렇게 되죠. 목강이 동궁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좌전의 기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다 쭉 이렇게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요. 시왕이 서지.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동궁으로 유폐되었을 때, 목강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는 아까 양공의 할머니이자, 그 다음에 목공의 남편이고, 맞나요? 잊어버렸네.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사통하는 남편이 있었죠. 사통한 남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원래 남편의 형하고 이렇게 사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그 남자를 임금자리에 오르려고 하면서 난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잡히게 됩니다. 잡혀서 동궁에 이제 차마 자기 어머니를 어찌하지 못하니까 동궁에 유폐를 시켰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곳에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에 이제 동궁에 유폐되었을 때 이거 어찌 될 건가 해가지고 점을 쳤겠죠. 시초점을 친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갔을 때 그래서 서지, 우, 간지, 팔이라 그랬죠. 처음에 시초점을 쳤더니 자 뭐가 되냐면 간지 팔 그랬죠. 간지 그러면은 중산간괴입니다. 중산간괴에 팔 그러면 요즘하고 그러니까 간지 팔. 간의 팔이라면 간괴 그러면 초유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죠. 여덟 번째만 변하지 않고 나머지는 전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괴상도 나오죠. 그럼 전변하면은 요거 초유는 양이 되고 이건 그대로 되고 음이 되고 요렇게 되죠.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택내 숙계입니다. 그럼 택내 숙계 지금 원형 이정이니 그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걸 보고 그래 거기 괴상도 지금 간지 8이니 사왈 그래서 사관이 말하기를 사관이 기본적으로 천문도 보고 그 다음에 주역 점도 두루 치고 하는 거니까요. 사관이 시위 간지 수이나이다 그랬죠. 이것은 그러면은 간지 수 그러면 간은 집계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8이 되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간지 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한다? 본괴라고 표현하고 뒤에 그 다음에 변요가 된 것은 바로 직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괴는 간괴요, 직괴는 숙괴라 그래서 일단 보통은 이제 뭐 몇 개 변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뭘 놓고 봤느냐면은 일단 변효를 지금 현실적으로 쓰는 걸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변효를 용적인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용적인 그 변효,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아까 수는 뭐라고 그랬죠? 수는 기본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죠. 왜냐면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출문 교우 개념으로 표현을 한 거죠. 바깥에 나가서 사결하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수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궁을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동궁을 빠져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군필 속출하소서 군주께서는 빨리 지금 그저 나가소서 그 여자지만은 군주라고 표현하죠. 소군이라 표현하는 거니까 실제 실권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소군 군주께서는 빨리 나가소서 그랬더니 목강이 말하기를 무라 아니라 그랬죠. 망자는 망했다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는 아니라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 이제서 이제 정신 차린 거겠죠. 아니라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어 주역왈 그죠. 이 주역 이에 대해서 주역에서 말하기를 수는 원형 이정이니 그죠.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수에 보면은 네 글자가 있는데 원은 그죠. 원이라고 하는 것마다 체의 장이라 그죠. 모든 몸의 으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의 장이라라고 우리 지금 공자가 정리하신 것은 체자 대신에 선자를 쓰셨죠. 선지장냐라 이거만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그다음에 형은 그다음에 이제 형은을 여기서 공자는 쓰시면서 이제 원자는 형자는 해가면서 자자를 썼는데 여기는 그건 없고요. 그다음에 형은 가지회하요 이건 똑같죠.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임이고 그 다음에 이는 의지화해라. 그죠? 이는 의의 화함이라 화함이고 정은 사지간냐라. 그죠? 정이라고 그러니까 자자만 빠지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나오는 선자를 체라고만 쓴 거 빼놓고는 다 똑같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체인이 같죠? 그냥 앞에는 우리가 군자라는 말만 공자가 썼죠. 군자는 인을 체득하니까 그러니까 체인 인을 체득해야 족이 장인하고 그죠? 족기서 사람의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 가회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덕이라 그랬죠. 가회 가덕 아름다운 덕은 족이 합례하고 예예합하고 그 다음에 이물은 족이 화의하고 이물은 족이 의리에 화합하고 그 다음에 정고는 그죠? 정고는 족이 간사라 그죠? 정고하면 족이 이를 주장하는 것이라 딱 맞죠? 그쵸? 약간만 다르고 그래서 공자 같으면 얼마나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 정말 철저하게 공자는 글을 쓰시거나 할 때 뭐 하셨다? 문헌고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문헌고증하지 아니한 것들은 내가 논리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나라 예법이 있는지라 그래서 나는 주나라 예법을 따른다 라고 하신 내용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책력에 여러 가지 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옛날에 하나라의 책력으로 바꾸고자 남 30대 초기에 이미 자 노나라 군주의 허락을 받아서 남궁경숙과 함께 그 황실도서관, 왕실도서관이죠. 주나라 왕실도서관을 가서 전적을 뒤졌으나 그 얻고자 했던 걸 얻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저 뒤에 하나라 하우시의 후손인 기나라에 가서 찾았지나 역시 못 얻었고 그 다음에 은나라의 후손인 그저 그 송나라에 갔지만 역시 문헌을 고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주나라 예를 따르겠노라 했죠. 왜냐하면 문헌들만 나오면 이거를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딱 복사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임금한테 박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천자까지를 설득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자, 목강이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들고 나서 그래 연고로 그러한 까닭으로 불가 경려라 그래 여기다 무예라 불가 무예라 그래서 이 점괘도 이런데 가히 속일 수가 없다. 원형이정이라서 그 수가 물론 나간다는 것이지만은 아니라 내적인 덕을 덕을 봐야 되는 것이죠. 내적인 양심을 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로써 수라도 그죠? 모름지기 그래 따르더라도 허물이 없겠지만은 무구언이와 그런데 부인이 연난하고 그죠? 그런데 내가 부인이면서 저 난리와 더불었고 다시 말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에 참여하였고 또 고 제화의 유불인하니 그런데다가 진실로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진실로 아랫자리라라고 하는 건 내가 임금자리가 아니라 이 소리죠. 그냥 그 군주의 부인의 소군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불인함을 두었으니 불가위 원이요. 그래서 가히 원이라 원덕을 갖고 있다라고 원이라 이르지도 못하겠고 원덕은 뭐 그래서 선의 최장이라 건데 내가 어른 역할 못했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부정국가 불과의 형이요. 그 다음에 국가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죠? 국가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불가하였기 때문에 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 안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의 위형이요. 그래서 가히 그래서 가히 형통하다라고 이르지도 못하겠고 또 자기 해신하니 또한 뭐냐 이 문제를 난리를 일으켜 가지고 그 몸에 그저 몸을 해쳤으니 불가일이요. 가히 그래서 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기립이 교하니 그 다음에 내 그 지위를 버리고 군주의 그저 전에 누구죠? 목공의 부인으로서의 그 지위를 버리고 그 다음에 교라고 하면 음탕했다 이 소리죠. 음탕하게 놀았으니 불가의 정이니 그래서 가히 정고하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으니 유사덕자 수이무구라 이러한 덕이 있으면은 따르더라도 허물이 없겠지만 무구언이와 개 무립키 수야 제리요 나는 다 없으니 개 무지하니 그러니까 나는 다 없으니 어찌 따르겠는고 마지막에는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왜 그 난리법석을 피웠는지 그래서 요 문장이 고스란히 이렇게 들어왔더라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공자 이전에 네. 문헌상으로 쭉 나오는 네. 네. 그게 춘추 좌전에 그래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럼 좌전은 공자가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좌전을 쓰는데 춘추라고 하는 글에 자 춘추는 공자가 노나라의 사관들이 기록한 노나라 춘추 이게 노나라의
역사 기록입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 조선 왕조 실록이에요. 조선 왕조 실록인데 옛날에 지금 뭐 지금이야 뭐 붓으로 자세하게 쓰지만은 그 정사로 이미 딱 돼 있는 것을 공자가 여기서 다시 뽑아냈습니다. 이른바 천자의 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쭉 뽑아냈고 간략간략 하잖아요. 군주의 일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를 다 적었습니다. 너무 간략하니까 후대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면은 좌구명한테 주는 것이죠. 좌구명이다 그러면 좌구라는 말에서도 보듯이요. 왼편은 뭐예요? 우리가 좌사우사 있다 그랬죠. 항상 이렇게 보고 자 여기가 왼쪽이 되는 거죠. 진목에 해당되고 진목에 되고 여기가 택계가 되고 그래서 이쪽에는 왼쪽이 되니까 좌가 되고 좌사 사관도 좌사 임금이 가운데 있으면 좌사 우사가 항상 쫓아다닙니다. 자 좌사가 기록한 것은 이건 뭐예요? 말이니까 그죠? 말입니다. 그래서 군주의 말을 기록한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서경이죠. 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을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라고 하는 것을 글이라고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원뜻은 우리가 있는 서경입니다. 옛날에 군주에 그래서 한나라 때는 이걸 상서라고 표현했고요.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좌사가 기록하는 것은 진목이니까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 임금이 그냥 뭐 했다 춘추가 철저하게 임금이 군주가 어디 갔다 뭐 당땅에 가서 뭐 했다 그죠 관시했다 해서 물고기를 구경했다. 임금은 물고기 구경할 일이 없습니다. 사냥하고 해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쓴 거죠. 이게 워낙 작으니까 그러니까 좌구명이 다시 이제 노나라의 그 어디에요 사고 노나라에 보관했던 그 기록물 보관소에 들어가면은 옛날 사관들이 쓰면서 또 뭐냐면 요거는 지금 어디에 기록되냐면 책이죠. 요 책이거나 쭉 두루마리로 묶은 책입니다. 요 책들이 이제 정사가 되는 것이고 이것 말고도 그때그때 필요한 또 축문들도 있죠. 축문들은 기본적으로 어디냐면 판에 기록하죠. 여러 줄 들어가는 건 이게 판이죠. 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임금님 쫓아다니면서 어때 사관들이 쭉 모아놓은 비망록들이 있습니다. 비망록들이 있다 그러면 요거 한 장짜리죠. 한 장짜리 앞에다 잔뜩 주머니에다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게 사관들이 하는 일.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거는 바로 독이라고 하는 거나 그죠? 독이라고 하거나 또는 간이라고 하는 거나 축간 같은 경우 요겁니다. 한 장짜리 낱장짜리 요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좌구명이 자 이제 국가 기록문서실에 들어가 가지고 왜냐면 좌사니까 좌구명이라는 건 좌사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물 열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권한 갖고 또 글 모르는 사람 가르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공자의 글에다가 전부 다 대조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기록물실에 있었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끌어다가 갖다 기록해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도 이미 이 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신 분이고 쓰셨고. 그러니까 이 불미스러운 녹강이 한 말이라는 건 옛날 상고시대 때부터 그 사회적으로 합의된 네. 말일 텐데 그럼 그 문헌의 출처가 뭐냐? 그 문헌은 지금 안 남아있고 춘추 자전에 남아있고 그래서 공자가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 아니 춘추 자전은 공자 이후에 해설한 거고. 아 해설인데 춘추전 이후의 해설인데 좌씨는 그 전에 있는 기록물들을 거기서 다 꺼내다 쓴 거니까 쓴 거고. 근데 이거를 공자는 아신 거고. 해설에 아셨고. 12전에 이 글을 썼다는 거는 공자가 이 글을 썼다는 거는 그 이전에 이미 오랜 썼고. 세월 동안 이게 사회적 합의로 있었고. 문헌상으로 남아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쓴 건데 문헌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구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역이가 택내숙계라 했다는 건 저기 문왕이 정한 거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거는 택내숙계고 이거는 건괴고 뭐고 해서 64기 이름은 다 있었고 이에 대한 뜻들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게 대강은 있고 그걸 일부는 문왕이 갖다 받아들이면서 쓰고 일부는 그냥 별도로 갖다 쓰고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괴명은 애초부터 다 있었고 말로는 계속 전해졌고 기록도 있었고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하서 그 다음에 한나라 때 은나라 때 있었던 그 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귀장역
그다음에 연산역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해지지는 않는데 이전엔 기록물들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없어지는 걸 가지고 이제 공자는 그래서 이제 일부를 기록해 놓고 그 대표적인 예가 맹자가 쓴 게 그거잖아요. 정전법. 내가 이전에 문헌을 봤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있더라. 그런데 지금 저 지도자들 하는 거 보니까 이놈들은 옛날에 성인들의 말씀 다 없애고 있더라. 왜냐? 이걸 가지고 자꾸 빌미 잡고 시비하니까. 그래서 아예 다 없어지기 전에 내가만이라도 여기다 기록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정전법과 관련해서 가장 자세하게 나온 건 맹자의 그 등문공편의 그 기록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맹자도 나중에 분석행위를 만약에 당했더라. 그 다음에 다행히도 맹자는 그때 어떻게 분류되면 제자백과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탈 일이 없었어요. 진시황제에. 그래서 그냥 묻어갔는데 공자의 글은 철저하게 손을 타거든요. 그래서 서경이 그 난리를 쳐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기록들은 이전에 있었는데 그리고 오랜 세월 되면서 어떻게 자꾸 좀먹어 들어가죠. 이를테면 상서 같은 경우도 노나라의 그 벽에서 나왔지만은 안국이 과둔문자에 대해서 해석이 탁월하다니까 그리고 복생이 그 전한 글하고 같이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옛날 글들을 전부 다 복원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미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 벽 속에 있다 보니까 아예 다 문드러져 가지고 볼 수가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후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신라 그 석가탑인가 다보탑에 나왔던 백추지 뭉태기가 있었잖아요. 못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일본 기술 나왔을 때 그거 갖다가 펴가지고 읽듯이 후대를 기다리려나 그래서 이제 그 비설화해서 감춰두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오랜 세월 들어가면서 다 썩는데 그게 문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읽기가 우리가 참 어렵긴 했지만 제가 그 상서 그 서문 우리 서경 맨 서문에다가 공안국 그다음에 공영달 등등이 썼던 옛날 문헌들이 어떻게 전해져 나갔다는 게 자세하게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 한번 쭉 보면은 그래서 아니, 이 공자가 이 시익전을 짓기 전에 수십 년 전에 저기 사건이 있었던 목강이 한 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목강이 한 말을 그대로 경전에 해당할 정도의 시익전에 그대로 공자가 인용을 했다는 거는 최소한 시경이나 서경 같은 그 공자 때까지 이어져 1, 2천 년간 이어졌던 문헌상에 어느 정도 그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이거는 빠져 있지. 근데 목강이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목강 말고도 이게 두루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미 사관들은 이건 알고 있었던 거지. 사관들은 알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목강이 한 말을 공자가 고스란히 인용, 경전으로 지금 후대에 아니. 고스란히 이걸 인용했다는 건 아니. 그게 목강의 말이 아니라 공자는 이미 다른 문헌에서 봤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마침 이게 이제 목강이 죽었을 때 목강의 입을 통해서 좌구명이 기록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이런 말을 할 정도면 두루 널리 오랜 세월 동안 이거는 사회적 합의로 아주 그럼요. 경전으로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언급을 해왔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그리고 공자가 시서 역을 만약에 편찬하지 하셨다면은 지금 그게 남아 있을 것이냐 이 소리야. 기존의 문헌들이 다 없어질 걸 또 염려해서 공자가 왜냐면 너무 또 막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그래 서경 같은 경우에 딱 그래서 우서하고 해서 하은조 3대로 해가지고 요순과 3대 사망의 것들만 쫙 정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공자가 당시 이미 민간에서 거의 성인으로 추앙받으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금과 옥조로 여기면서 너도 보관하고 나도 보관하고 그 얘기는 공자 당시에 이미 기록하는 것들이 널리 많이 퍼졌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무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라건 은나라건 간에 기록들은 다 있었는데 오래되면서 이게 다 쇠퇴가 돼버린 거죠. 다 썩고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공자가 그나마 얻어가지고 여기다 딱딱 정리를 해놓으니까 오늘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두루 식자계층이 많아졌고 공자의 가장 큰 공이 바로 이 문헌을 남겼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 문헌도 그냥 문헌이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 그러니까 그전 같은 경우는 귀족 계층으로만 이렇게 그 공부가 이루어졌는데 이미 학교 제도가 다 무너졌죠. 그래서 공자의 역할은 뭐냐면 세계 최초이기도 세계 최초 이게 가장 중요한 것보다도 뭐를 하냐면 행당강학을 폈다 이 소리예요. 이른바 사설학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설학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귀족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권력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 밑에 가면은 내가 무지렁이라도
선생님이 받아주고 그냥 계란 한 줄이라도 가져가면은 선생님이 받아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이른바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도 기록을 할 수가 있고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 쓰신 글이다 해가지고 이게 보존되는 것이지 국가 기록물에만 의존을 하면은 권력 한번 뒤집혀질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불태워버립니다. 바로 그게 공자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업적이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도 만약에 벼슬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관보에만 이렇게 쓰는 글들을 하셨다. 하나도 안 남았을 겁니다. 예. 어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공자의 그 역할은 어쨌든 참 일반인들이 볼 때는 참 무지랭이들인데 저것들이 무슨 벼슬을 할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누구죠? 민자관인가? 민자관인가? 그이는 자기 그 민자관은 참 효가 되고 중궁이죠. 중홍. 이 사람은 신분이 굉장히 그 한미해가지고 천민이었죠. 천민이어서 같이 저 어깨 나란히하고 공부를 하긴 하는데 아휴 내가 공부해서 뭐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신분질서가 강고한 사회입니까? 근데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저 하늘이 그 뭐냐 그 온 털이 붉은 소를 그냥 내버려 두겠는가 산천이 그를 내버려 두겠는가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냐 남면할 자질이라 그랬죠. 임금이 될 자질이다. 실제적으로 벼슬자리에 나갑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더군다나 공자의 문화세용 공자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당연히 데려가죠. 그래서 그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용기를 주게끔 만들었고 실제로 그들을 통해서 또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했던 게 공자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기가 쉬었다 하시죠. 좌구명이 여기 이거를 춘추 좌전을 쓸 때 공자의 전일전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공자의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럼 공자가 쓴 저기 그 11전 지금 이 내용도 알았을 거고 그 전에 사료를 찾아서 이 목강이 한 얘기라는 사료도 찾았을 거고. 네. 그러니까 목강 말을 그대로 쓰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는 거를 대조하게끔 만들어줬죠. 대화 한번 해볼게요. 자고.